최근 우리나라 산업의 가장 큰 리스크로 떠오르는 것이 바로 공급망입니다. 특정 나라에 대한 의존도가 높거나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면서 나온 위기인데요. 우리 정부 역시 이런 위기감을 느끼고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여러 나라들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양병래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를 모시고 공급망과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 네덜란드 국빈 방문에서 가장 큰 부분은 반도체 협력이었습니다.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그리고 우리 반도체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설명을 해주시죠. 반도체는 현재 대한민국에서 이제 수출의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중요한 품목인데요.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지우지할 정도로 경제 안보에 있어서 아주 핵심적인 품목입니다.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ASML로 대표되는 EUV 장비에 있어서 독보적인 기술 경쟁력을 갖고 있고요. 한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제조 분야에 있어서 초격차 기술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한국과 이제 네덜란드에 있어서 서로가 이제 상호 보완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번 윤석열 대통령님의 국빈 방문을 통해서 양국의 정부, 기업, 대학 등 모든 영역에 걸친 반도체 동맹 선언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EUV라는 것이 빛을 비춰서 웨이퍼의 회로 패턴을 이제 찍는 그 노광 공정에 활용되는 건데요. 네. ASML이 세계에서 유일하게 공급하고 있으며 이번 국빈 방문에서 기업 간, 정부 간에 있어서 의미 있는 협력들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기업 부문에 있어서는 삼성전자와 이제 ASML이 그 차세대 EUV 분야에 있어서 공동의 이제 연구개발센터를 국내에 이제 짓기로 했는데 그 투자 규모가 1조 원에 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그 EUV 공정에 있어서 전력 사용량을 대폭 감축하기 위해서 공동으로 연구개발하기로 합의를 한 바가 있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그 반도체가 초미세화 전쟁 중이거든요. 초미세화 전쟁에 있어서 그 ASML과 우리 기업들이 협력함으로써 우리가 이제 그 앞으로 한 발 더 앞서 나갈 수 있는 그 우위를 확보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정부 측면에서 보면 우리 기업들하고 대학 연구소 간에 이제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반도체 대화를 이제 반도체 다이얼로그라고 하죠. 네. 그걸 신설하기로 했고요. 한편 반도체 분야에 이제 그 인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늘어나는 인력 수요에 대비해서 한국과 네덜란드 간에 이제 첨단 반도체 아카데미를 이제 신설을 하기로 해서 내년 2월에 처음으로 반도체 아카데미를 이제 개최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이렇게 양국 간의 반도체 다이얼로그가 이제 활성화된다면 앞으로 더더욱 이제 반도체 분야에 있어서 협력 사업들이 많이 발굴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렇다면 이 반도체 외에도 다른 경제 성과는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이번 국빈 방문에서 핵심 품목의 이제 공급망을 강화한다든가 무탄소 분야에 있어서 협력을 강화한다든가 또는 이제 미래 첨단 산업 분야에 있어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그 공급망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양국 정부 간의 핵심 품목 공급망 MOU를 체결해서 양국의 그 공급망을 보완하고 취약한 부분을 함께 극복하는 협력 플랫폼을 마련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얼리 워닝 시스템이라고 조기 경보 시스템이 상당히 지금 정교하게 잘 구축되어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을 이제 네덜란드에서 미리 알고 한국하고 이제 얼리 워닝 시스템 이제 운용 경험을 서로 좀 공유해 주길 원했고 또 한편 양국 간에 이제 베스트 프랙티스를 서로가 나누는 그런 협력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무탄소 에너지 분야는 그 양국이 서로가 이제 원전이라든가 수소,
해상 풍력 이런 부분이 이제 한국이나 네덜란드는 전부 다 강점이 있습니다. 예. 기술력도 상당히 뛰어나고요. 특히 이제 네덜란드 같은 경우 이제 원전을 앞으로 이제 한 신규 원전을 한 2개 정도 더 질 예정에 있고, 해상 풍력 같은 경우는 2050년까지 70기가와트를 이제 보급하기로 이제 발표한 바가 있어서 네덜란드도 이제 무탄소 에너지 활용이 이제 확대될 예정인데요. 먼저 원전 분야에 있어서는 이제 정부하고 기업 간에 이제 MOU를 체결해서 뭐 원전 건설이라든가 설계, 뭐 연료, 뭐 심지어는 더 나아가서 SMR까지 협력할 수 있는 이제 전 분야에 걸친 협력이 가능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든 의의가 있고, 한편 무탄소 에너지 분야에 있어서는 이제 정부 간 MOU를 체결해서 해상 풍력, 수소 등 분야에서 뭐 정부와 기업, 연구기관 간의 협력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민간 경제 교류에 있어서는 이번 순방 계기로 그 대규모 비즈니스 포럼이 네덜란드에서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예. 뭐 사상 최초인데요. 이번 비즈니스 포럼에서 뭐 AI라든가 바이오, 미래 모빌리티 등 다양한 그 유망 분야에서 양국 기업 간의 이제 공동 연구라든가 공공망 파트너십 강화, 인력 교류를 활성화를 한다든가 해서 다양한 협력이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 국빈 방문에서 거둔 성과들을 살펴보면 넓게 보면 공급망 강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미국의 IRA를 감안해야 할 것 같은데요. 미국의 IRA 규정이 예상보다 세다는 평가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일까요? 그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고 이제 IRA와 관련해서 이제 잔여 쟁점 중에 한 개가 큰 게 이제 해외 우려 기관 FEOC를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였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제 합작 지분 문제라든가 부품과 광물 요건 문제가 있습니다. 합작 지분에 관련해서는 이제 25%를 할 건지 50%를 할 건지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번 IRA FEOC 잠정 가이던스에서 규정한 합작 지분 25% 기준이 이제 기존에 이제 발표된 그 반도체법 FEOC 규정과 매우 동일한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25%로 낮추면 우리 배터리 기업들이 이제 지분 투자를 더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비용은 좀 드는 측면이 있는데 뭐 다행스럽게도 우리 기업들이 좀 25%까지 감안해서 준비한 측면이 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에 대해 뭐 대응 방안도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한편 이제 배터리 부품과 이제 광물과 관련해서는 이제 부품 같은 경우는 이제 FEOC 적용이 이제 내년 1월부터 얼마 안 남았는데 1월부터 적용되는데 이것은 이미 우리 기업들이 그 뭐 분리막이라든가 뭐 양극판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이미 이제 미국에 이제 진출한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FEOC 요건을 충족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다만 이제 광물이 문제인데요. 예. 뭐 흑연이라든가 리튬 이런 이제 광물이 문제인데 그거는 이제 2025년 1월부터 이제 FEOC 요건이 이제 적용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2025년까지 이제 리튬 뭐 코발트 이런 게 다 충족이 돼야 되는데 뭐 특정 광물 같은 경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중국 등 특정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서 FE 요건 충족에는 기업별로 어려움이 있어서 이를 중심으로 이제 업계 의견을 세심하게 이제 수렴할 계획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그 배터리 기업이라든가 뭐 포스코 퓨처엠 같은 이제 소재 기업하고 이제 긴밀히 소통해서 미리 좀 준비한 게 있는데요. 그 정교한 질문서를 작성을 해서 이제 미 정부와 이제 아주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우리 통상의 좀 강점을 발휘해 볼 생각이 있습니다. 네, 이 중국발 공급망 리스크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핵심 원자재의 중국 의존도를 줄일 대책이 있을까요? 중국에서 최근에 뭐 흑연이라든가 요소수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국으로 오는 게 좀 약간 공급이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뭐 대외적으로 알려진 것은 그 중국 내부적으로 이제 겨울철이다 보니까 이제 요소에 대한 뭐 수출을 좀 통제하고 그런 측면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제 이 부분이 이제 그 공급망 교란이 이제 요인이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은 시급하고요. 뭐 이런 차원에서 뭐 지난 12월 14일 이제 산업부에서 산업 공급망 3050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185개 이제 공급망 안전 품목을 선정을 하고 특정 구의 의존도를 2022년 70%에서 2030년까지 이제 50% 이하로 낮추는
계획을 이제 발표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뭐 자립화, 다변화, 자원 확보 등을 종합 지원하기로 했는데요. 뭐 자립화를 위해서는 공급망 안정 품목에 대해서 R&D를 지원한다든가 뭐 금융이익을 통해서 국내 이제 생산 공장을 짓는 걸 지원해 주기로 했고요. 다음으로 이제 다변화를 위해서는 이제 운송비가 크게 문제인데 뭐 예를 들어 운송비 뭐 50%를 지원해 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다양한 뭐 대체 수입 인센티브를 지원할 예정에 있고 한편 해외 기업에 이제 M&A도 필요하거든요. 다변화 하려 그러면 M&A 같은 것도 정부에서 좀 지원해 줄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자원 확보를 위해서는 이제 비축 물량을 좀 많이 늘리는 게 필요한데 핵심 광물 35개 품목의 비축 물량을 이제 100일분까지 이제 단계적으로 활용하고 필요하면 이제 사용 후 배터리 재활용도 이제 적극적으로 기술 지원할 작정입니다. 그리고 뭐 한마디 더 붙인다면 현재 지난주에 이제 기재부에서 갖고 있는 이제 공공망 기본법이 이제 지난 12월 8일 국회 통과했고 지난 5월에는 산업부의 이제 소부장 특별법 개정안이 이제 통과된 바가 있습니다. 나머지 남은 이제 공공망 3법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자원안보법인데요. 현재 이 법이 이제 그 국회 법사위에 이제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 국회 법사위에서 계류 중인 이 법이 이제 조속히 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서 공급망을 이제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이제 안정화하는 그런 기반이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예, 그렇군요. 그렇다면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죠. IPEF가 중국의 자원 무기화에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을까요? IPF라는 것은 이제 인도태평양 그 지역 내에서 이제 무역 활성화라든가 뭐 공급망 안정화, 청정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서 이제 미국 주도로 이제 이루어진 14개 국가의 협의체입니다. 그 지난 11월 달에 IPF 공급망 협정이 서명됐고요. 그 내년 상반기 중에 이제 발효 예정에 있습니다. 뭐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이제 평상시에는 이제 주요 품목에 대해서 와치를 하는 거죠. 모니터링 하다가 뭐 다변화할 시장이 어디가 있는지 알아보는 거고요. 만약에 이제 공급망 위기가 발생했다 그러면은 회원국들끼리 위기 대응 네트워크를 가동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각 국들끼리 이제 조치한 내용이 뭐가 있는지 대체 수입선을 어디서 갖고 올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가 이제 정보도 공유하고 공동 대응하기로 한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요소수 같은 경우에 이제 수급 위기가 발생하게 되면 위기 대응 네트워크를 통해서 특정국의 수급 위기를 조치를 확인하고 대체 공급선이 이미 확보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와 같이 이제 IPF 회원국을 통해서 공조하게 되면 특정 국가에 대한 공급망에 대한 의존도도 좀 낮출 수 있고 그 공급망의 이제 보건성과 탄력성을 개선하는 데도 좀 도움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우리 핵심 산업들의 공급망 구축이 산업부의 대책들로 안정성이 높아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